내가 잘 모르는 거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그러면 코인 투자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꿈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부 디지털 자산이 온다라는 책을 저술을 하고 현재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정구태라고 합니다. 지금 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네, 요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근데 디지털 자산 관련한 사업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디지털 자산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담을 수가 있는데 저는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융회사를 계속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오랫동안 쌓아오셨던 커리어를 다 버리시고요. 네. 이렇게 오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평범하진 않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님도 금융회사에 오래 다니셨지만 그걸 이제 박차고 나왔던 거는 어떤 이제 신념이 있어서 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네. 저는 사실 금융회사에 있으면서 핀테크 사업하고 블록체인 쪽으로 신사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저는 스타트업 육성도 많이 했었었고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업무로만 대할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분명히 좀 뭔가 세상을 드라마틱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발전을 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게다가 플러스로 네. 돈도 벌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뛰어들게 됐습니다. 아직 우리 구독자분들은 코인이 낯설거든요. 네. 정 작가님 버전으로 비트코인식 사고 방법? 이런 걸 한번 팁으로 말씀해 주세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위변조가 불가하고 탈중앙돼가지고 해킹이 안 된다. 보안에 강하다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게 적용할 게 많아요. 이 만 가지의 코인이 주식처럼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실물자산을 담고 있는 것도 있고 거래수단을 담고 있는 것도 또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해서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사고를 열어가지고 이 프로젝트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거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 못하는 것들 그러면 코인 투자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대부분 투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술적인 이해가 만약에 완전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네. 투자해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보안에 되게 강한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을 실현해가지고 가장 성공한 건 뭐야? 그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지금 생겨난 지 10수년간 한 번도 해킹 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가치 저장이 되어가고 있고 디지털 자산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디지털 자산이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증명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NFT를 미술품이라고 생각하면요, 네. 돈은 넘쳐나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발달하는 거고, 네. 미술품이라는 건 하나만 있으니까 네. 또 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발달하는 거네요. 그렇죠. 화폐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머지 이제 다른 것들로 또 자산화해서 이걸 거래할 수 있는 게 있고 다른 게 또 생기는 거죠. NFT라고 해서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온라인이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통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기술적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된 거고. NFT라고 하면 그냥 제가 바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미술품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미술품 말고 다른 NFT는 어떤 게 있어요? 디지털 아트가 제일 크고요. 제일 커요? 네, 디지털 아트도 실물 그림을 또 디지털로 옮기는 것들도 있어요. 태워버려요, 그냥. 이거를 그린 다음에 찍어요. 디지털화 시켜요. 근데 이게 두 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냥 없애버려, 소각시켜버려요. 예전에 뱅크씨가 네. 그림을 그려서 경매에 올렸는데 네. 그거를 그냥 갈아버렸잖아요. 네. 그거를 녹화를 했는데 그게 가치가 더 뛰어버린 거죠. 그게 NFT예요. 그래서 NFT는 그림으로 시작했지만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상상하는 것들은 다 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NFT를 이렇게 디지털 액자로 만들어가지고요, 네. 걸어두고 싶거든요. 네. 그래, 나도 NFT를 하나 가지고 있다 라는 느낌을 우선 가져보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제가 사면요, 네. 디지털 액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디지털 액자도 요즘에 이제 NFT 담을 수 있는 디지털 액자도 나오고 따로 있어요? 네. NFT를 담을 수 있는 액자가 따로 있어요? 그냥 PC에 띄워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게 NFT라는 게 이제 똑같은 그림을 계속 발현하고 있으면 전자기기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전용으로 만든 디지털 기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가지고 담아줄 수도 있고. 네. 근데 보통 그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과시욕 같은 거예요. NFT는 알려야 돼. 네. 내가 이런 걸 샀다고 알려야 돼.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카톡에 뭐 이미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SNS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내 사진 말고 NFT 구매한 거 하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구찌 가방 샀는데 네. 집에다가 갖다 놓고 내가 그거 그래 되게 만족스러워 라고 하는 것보다 들고 다니는 거죠. 밖에. 직접 못 보여줄 경우에는 프로필에다 찍어서 올리는 게 그나마 그렇죠. 할 수 네. 있는 일인데 네. 그거는 내가 핸드폰에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흔히 하는 SNS에다가 보통은 이제 프로필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죠. 그럼 프로필에다 올리면요 그 NFT라는 거를 이게 고유한 거다는 거를 어떻게 표기가 돼요? 그거를 그 NFT에다가 표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할 수 있어요. 복사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NFT라는 게 디지털인데 디지털은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구찌 가방도 가품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왜 뭐하러 진품 사요? 가품 사지. 훨씬 더 싼데. 그렇네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냥 네. 진품 보증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품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지 진품 보증서를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네. 그렇죠. 누군가가 만약에 명품 가방을 들고 찍었으면 진퉁이니까 올렸겠지 그렇죠. 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거죠. NFT입니다. 내 생애 첫 NFT 딱 찍어서 올리면 진퉁이라고 생각하는 거로 충분한 거네요. 네. 설마 얘가 가짜로 올렸겠어?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는 얘는 가짜로 올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NFT는 사실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NFT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트로서 지금 가장 가치를 가지는 거네요. 네. 그 그런데 출발점이 그거였어요. 미국에서 처음에 NFT라는 거를 할 때도 뭐 신문 찾아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디지털 그림 한 장에 뭐 100몇 억씩 하는 거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함으로써 내가 이 세계에 들어왔다는 외부의 표식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내 만족감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어떤 것들을 내가 수요했다는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되게 복합적인 거라서 대중들이 그걸 다 이해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들이 초창기 시장을 만들어냈고 국내에서도 지금 진출을 해서 그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똑똑하니까 이게 돈이 들 것 같고 이러면 또 발맞춰 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느끼기로는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미국 시장은 시장 사이즈도 워낙 크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너드라고 하죠. 어떤 거에 굉장히 빠져있는 사람.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라도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덜한 거죠. 좀 더 합리적인 그 소비를 하고 인구 수 규모 자체도 워낙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작기 때문에 그런 사람 수가 이제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작고 그래서 미국은 초창기 시장이 굉장히 크고 나머지가 이제 거의 극단의 시장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NFT는 시장 자체는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거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사는 사람의 시장이나 사는 문화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미국 사람들한테 팔면 되니까요. 네. NFT 만들어가지고 오픈시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건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NFT 마켓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작으니까 오픈시하고 호환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럼 단순히 이것만 만약에 보면요. 네. NFT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면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카카오에서 만든 클레이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NFT들에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돈만 쓰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만의 구독자분들이요. 진짜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뭐부터 해야 돼요? 공부를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면 저도 되게 막연한 것 같아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데 네.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면 안 될 테니까요. 그렇죠. 차트는 그거는 이제 차트 말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요즘에 이제 디지털 자산 코인을 주제로 한 유튜브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죠. 코인계 박고미 TV 같은 거 이제 찾아가지고 봐야 되겠죠.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이왕이면 제가 공부해서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면 제일 좋고요. 거기까지.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오시면 네. 가장 빠른 거는 사실 트위터에서. 트위터요? 네. 결국 우리는 어느 정도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상태로 그 SNS에 바로 들어가서 흐름을 살피는 게 가장 앞에서 공부하는 방법이겠네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왔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코 친절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최근에는 증권사나 블록체인 시장 쪽에서 금융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런 관련된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어요.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 내고 있고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 뭐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이런 데서 관련된 보고서들 그 무료거든요. 다 내고 있고 코빗이라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되게
되게 우수한 리서치 센터장님이 계셔서 거기서도 이제 또 내고 있고. 그런 거를 좀 나중에 보여드려야겠구나. 네, 제가 자산 배분 전략을 최근에 한 2월 말인가 코빗에서 낸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네. 공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를 위한 자산 배분 전략인데 보수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가 주식, 채권, 코인을 분배량을 투자했을 때 네. 어떻게 자산 배분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좀 분석해 놓은 보고서거든요. 사실 일반 투자자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네. 그런 거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주시면 제가 네. 영상 아래 링크 해가지고 네. 함께 볼게요. 네, 네. 아, 그러면요. 거의 평생 제도권 은행에 계셨잖아요. 네. 어찌 보면 가장 보수적인 곳인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몸담았던 작가님이 바라볼 때 진짜 이 디지털 자산, 흔히 우리가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네. 암호화폐가 진짜 세상을 바꿀까요?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이거를 트렌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반드시 올 트렌드라고 그렇죠. 보시는 네, 거예요? 이제 세상의 변화의 물결인 거죠. 근데 그거를 제도가 틀어막고 어떤 특정 잣대나 의해서 지연될 수는 있어도 분명히 그 방향으로는 갈 거다. 근데 추기만 할 뿐. 그렇죠. 최근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컨퍼런스 가보면 특히 이제 작년 말에 뭐 이제 신문사 주최로 해가지고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증권사에서 자산운용사, 은행에서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나만 관심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기관들이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실제로 금융회사에 있다가 디지털 자산 업계로 넘어간 직원들도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는 되게 많아진 건가요? 최근에 이제 좀 많아졌죠. 그리고 거래 수단이 바뀐 것 뿐이지 결국에는 시스템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금융에 있던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거래 수단만 원화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많은 용어들 중에서요. 네. 이렇게 콕 집어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시고 그걸 엄청 강조해 두셨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뭐예요? 현재 세계는 팬데믹이 시점을 더 당겼을 뿐인데 이것도 이제 저는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거는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진짜 저희가 후세대를 상상해 보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했던 그런 영화 속의 상상만이 상상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세계로 이제 우리는 가고 있고 팬데믹이라는 게 우리를 더 빨리 그쪽으로 밀어넣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모든 실물 자산들은 다 디지털화 될 거라는 거죠. 디지털로 태어난 자산들이 있을 거고 실물 자산, 그러니까 현재 오프라인에서 기존의 사회에서 있던 자산들이 있을 거고 기존의 자산들이 디지털로 옮기는데 기존에는 기술적인 허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실물 자산들도 디지털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거죠. 이러면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런 모든 자산들이 다 이전되는 그리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마련되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상자산, 그러니까 버추얼 에셋 아니면 버추얼 커런시라고 하는 그런 협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뭐 STO라든지 아니면 NFT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생겨나고 있고 국가에서는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CBDC도 이제 발행도 검토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점차 확장될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화폐도 디지털화되고 심지어 자동차도 이제 디지털화되고 부동산도 디지털화되고 이런 세상들이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게 뭉뚱그려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뭔가 디지털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용해야만 디지털을 느꼈잖아요. 네. 근데 이제부터 내가 타는 차, 내가 일하는 곳, 부동산,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 네. 거의 그냥 하루 종일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먼 미래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개의 가상 공간 속에서도 가치가 동일히 통용이 되어야 그래야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지금 블록체인에 곽감받는 것 자체가 확장성과 두 번째는 연결성이에요.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기술을 증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증권형 토큰부터 해서 디파이, STO, CBDC, NFT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있는 개념들이거든요. 그 서비스처럼 아니면 상품처럼 이게 하나 딱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제 확장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한 군데에서 만약에 쓰게 되면 이거는 되게 제한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서든 가상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이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투자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세상은 급격하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결국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거를 한정지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맞다라는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투자의 관점으로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투자를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이런 개념들을 알으셨으면 해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좀 더 열린 사고방식으로 이런 세상을 대해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